자,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한 게임, 딱 한 게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지션은 무조건 선발 투수입니다. 선발 투수가 5이닝을 던지느냐, 6이닝을 던지느냐, 7이닝을 던지느냐, 1실점이냐, 2실점이냐에 따라 아예 그냥 그 경기 자체가 달라지죠. 그리고 25시즌에 하나가 그걸 너무 잘 보여줬죠. 막강 원투펀치, 폰세와 와이스를 잘 뽑으니까 하나가 한국 시리즈를 진출하게 됐어요. 그 정도로 선발이 중요하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더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러면 144경기를 하는데 딱 5선발까지만 중요하냐? 절대 그러지 않죠. 5선발이 로테이션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경우는 아예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10개 구단에 1선발부터 5선발을 뛰어넘어 6선발, 7선발, 많게는 8선발까지 알아보는 정말 디테일한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순서대로 갈게요. 25시즌 1위였던 LG 트윈스부터 갈 텐데요. 일단 LG 트윈스는 임창규, 손주영, 송승기라는 국내 3선발이 정말 성적이 좋죠. 자책점도 전부 다 3.03, 손주영 3.19, 송승기 3.53, 이닝도 160, 149, 142이닝. 거기에 177이닝을 던졌던 치리노스가 그대로 재계약을 했고요. 우승 청부사 톨허스트, 여기에서는 지금 6승 2패밖에 안 돼요. 하지만 한국 시리즈에서 2경기를 던지면서 지금 10경기에 퀄리티 스타트가 무려 8번이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던 이 투수들이 내년에도 그대로 아무 이상 없이 던질 수 있다는 게 LG 트윈스의 가장 큰 장점이죠. 치리노스와 톨러스트가 뭐 폰사 와이스처럼 막 특급 외국인은 아니지만 꾸준히 선발 로테이션을 돌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준수하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데요. 자, 일단 톨허스트 선수는 뭐 9이닝당 삼진율 1선발급 되려면은 최소한 외국인 원투 펀치라는 이름이 들어갈 정도가 되려면 9이닝당 삼진 개수가 9개 넘어야 돼요. 그래서 여전히 역시 9.2개가 되고 볼넷도 3.3개로 나쁘지 않다. 그리고 좌우 타자를 크게 가리지 않는다. 좌타자가 2할 3푼 5리, 우타자가 2할 4푼 1인데요. 이 포크볼이 좌타자 바깥쪽으로 흘러나가요. 그래서 좌타자 피안타율이 우타자보다 더 낮습니다. 우투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직구도 약간 이제 싱커성으로 좌타자 바깥쪽으로 흘러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직구가 일단 150이 넘죠. 이 네이버 기준으로도. 그러니까 충분히 1선발이 될 만한 그런 투수다. 그리고 톨허스트 선수 이렇게 한국 시리즈에서 2경기 나와서 2승, 무려 13이닝, 한 번은 6이닝 2실점, 한 번은 7이닝 1실점. 정말 잘 던졌죠. 그러면서 멋진 성적을 거뒀고 어리다는 것도 장점이죠. 자, 그 다음에 치리노스 선수는 투심이란 과연 무엇이냐. 이 치리노스 선수가 그야말로 투심의 진수를 보여줬다. 투심 선발 투수는 이런 것이다. 투심과 포크볼, 그리고 슬라이더, 뭐 스위퍼로 기록되지만 사실 슬라이더라고 봐야겠죠. 이 3개의 구종을 던지는데 일단 이닝 생각보다 많이 던졌어요. 177이닝입니다. 제가 볼 때 외국인 선발이 180이닝을 던진다? 그러면 야, 대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닝이 180이닝이거든요. 딱 3이닝 모자랐어요.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건 피홈런이 5개밖에 안 된다. 왜냐? 땅볼 비율이 가장 높은 게 바로 치리노스 선수예요. 우투수구 투심을 던지기 때문에 좌타자 피안타율이 2할 6푼 9리로 좀 더 높고 우타자 피안타율이 2할 3푼 8리로 확실히 낮습니다. 그 다음에 자, 임창규 선수가 굉장히 놀라워요. 뭐가 놀랍냐? 이 25시즌이 놀랍게 본인 인생 커리어 하이입니다. 자책점도 그렇고요. 이닝도 그래요. 일단 임창규 선수는 이 체인지업이 주무기입니다. 좌타자 바깥쪽으로 흘러나가요. 떨어지면서. 그래서 반대손이죠. 체인지업 투구는. 그래서 좌타자 피안타율이 2할 4푼 8리로 더 낮고요. 우타자 피안타율은 2할 8푼 1인데 요 슬라이더가 커터성이에요. 뭐 거의 슬라이더는 아니고 커터라고 봐야 돼요. 이 커터가 꺾이는 각이 그렇게 우타자에게 아주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타자 피안타율이 2할 8푼 1리로 높고요. 직구 구속이 138 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정말 피네스 피처예요. 이런 일화도 있는데 임창규 선수가 한국 시리즈에 단 1승도 없어요. 지금까지 우승을 2번 했는데 연기혁 감독님이 임창규야, 너가 한국 시리즈에서 1회부터 140이 넘더라. 그래서 한국 시리즈에서 안타를 많이 맞았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어쨌든 직구와 커브,
그 다음에 직구와 구속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은 체인지업과 커터를 던져서 타자를 이렇게 맞춰 잡는 유형, 잠실구장에 최적화된 투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볼넷이 9이닝당 2.3개인 게 매력이다. 그리고 임창규 선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책점 3점 영상도 커리어에서 가장 좋고요. 160이닝도 커리어에서 가장 많이 던졌고요. 9이닝당 볼넷률 2.3개도 커리어에서 가장 적게 볼넷을 준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 선수의 구종 가치의 변화, 구종별 구속의 변화 다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거 2시간 넘어갑니다. 10개보다 하면은. 그래서 그냥 일단 정리는 했지만 그 뒤로는 이제 정리하다 말고 안 했어요. 그래서 임창규 선수 어쨌든 굉장히 구속도 그렇고 구사율도 그렇고 점점점 더 좋은 선발 투수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손주영 선수가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2024년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 팀 팬 입장에서는 깜짝 카드가 나온 거예요. 갑자기 그 전까지는 뭐 거의 기록도 없는 손주영 선수가 24시즌에 144와 3분의 2이닝을 던지면서 좌완인데 150km를 던질 수 있고 선발을 정규 이닝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대박 선발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25시즌에는 모든 세부 지표가 더 좋아졌습니다. WHIP도 1.32로 좋아졌고 9이닝당 삼진율도 7.8개로 더 높아졌고 9이닝당 볼넷율도 2.9개로 더 낮아졌어요. 손주영 선수는 이 좌타자에게 당연히 좌투수가 일반적으로 더 강해요. 체인지업을 던지지 않으면 이 직구, 커브, 슬라이더를 던지는데 슬라이더보다도 사실은 커브가 더 좋죠. 그래서 직구와 커브가 2개가 좋고 슬라이더가 좀 아쉬운 그런 투수인데 어쨌든 좌타자 피안타율이 2할 4푼 1리, 우타자에게 홈런 8개, 좌타자에게 홈런이 없어요. 피안타율이 2할 7푼 3리 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좌투수인 거죠. 그래서 2025 시즌에 연착륙을 했기 때문에 26 시즌에도 잘할 확률이 솔직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포심과 커브 2개의 구종을 주로 던지고 있고 지금 뭐 체인지업이라든지 포크볼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실제로 직구의 구종 가치도 13.1에서 23.6 구속도 올랐고요. 144에서 146.6으로 그리고 커브도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막 경험을 많이 하는 선수인 만큼 더 발전할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있죠. 자, 그리고 송승기 선수도 뭐 LG 팬이 아니라면은 타팀 팬 입장에서는 거의 뭐 벼락을 맞을 수준으로 나타났죠. 그 전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1군에서의 모습이. 그런데 이렇게 2025 시즌에 물론 퓨처스 리그를 트리플 크라운 했지만 이 퓨처스 리그에서 잘 던지는 거랑 1군에서 잘 던지는 거는 엄연히 아예 다르죠. 퓨처스에서 잘 치는 거랑 1군에서 잘 치는 거랑 다른 것처럼. 그런데 규정 이닝 144이닝을 채웠고 자책점도 3.5. 그래서 이 송승기 선수의 출연이 LG 트윈스가 26시즌에도 지속적인 강팀이 될 수 있는 조건이죠. 그러면서 송승기 선수는 아까 손주영 선수하고 다르게 체인지업을 잘 던집니다. 그래서 우타자 피안타율과 좌타자 피안타율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좌타자도 2할 6푼, 우타자도 2할 6푼 1입니다. 그러면 또 직구가 별로냐? 직구도 되게 좋아요. 자,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커브 4개의 구종을 다 던질 수 있고요. 9이닝단 삼진율 7.8개, 볼넷율도 3.1개인데 아마 내년 시즌에는 뭐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보시면 포심의 구종 가치가 10이에요. 슬라이더도 9.8, 체인지업도 9.7. 그러니까 고르게 잘 던지는 투수입니다. 그리고 국내 선발 투수 중에 직구 구종 가치 1위가 손주영 압도적이고요. 2위가 송승기, 3위가 원태인입니다. 그 정도로 국내 선발 투수 중에 직구 구종 가치가 높은 투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원태인이 3위인데 5.5거든요. 그런데 1위와 2위가 손주영과 송승기다. 이 이야기는 뭐냐? 직구가 일단 강하면은 이 선수는 웬만하면은 선발로 연착륙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정말 당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6선발로 뭐 가장 안정적인 걸 레이스라고 봐야겠죠. 아시아 쿼터제에서 뭐 이 6선발 당장 돌 건 아니지만 선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이게 지금 얼마나 대단한 거냐. 입국하자마자 첫 상대가 기아였어요. 그 당시 타격이 굉장히 좋았는데 첫날이니까 3이닝 1실점. 그 다음에 키움의 사정상 3위를 쉬고 나왔습니다. 삼성전에서. 6월 25일인데 26, 27, 28 3일 쉬고 6월 29일 삼성전에 나왔어요. 그런데 5이닝 2실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한화전 6이닝 2실점, 롯데전 6이닝 2실점.
정상적으로 돌았을 땐 전부 퀄리티 스타트를 했다. 피안타율 2할 3푼 4리. 그러니까 이 삼성전 3일 쉬고 나왔던 삼성전의 피안타율이 2할 7푼 8리일 뿐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강한 좌타를 가지고 있는 기아와 삼성과 롯데를 상대로 이 좌투수 정말 좋은 공을 던졌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도 기사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김윤식도 있고 웰스도 있다. LG는 8선발까지 있다. 이런 얘기인데 김윤식 선수 지금 2022년도에 114와 3분의 1이닝 자책점 3.31이에요. 그리고 2021년에는 66이닝 4.46, 2023년에는 74이닝 4.2인데 24년부터는 지금 없죠. 그러니까 2년간의 기록이 없는 게 약간은 이제 와서 바로 잘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뭐 타팀 팬 입장에서는 가질 수 있고 실제로 선발 로테이션을 꾹 돌았고 한국 시리즈에서 승리도 했던 투수입니다. 자원이고 그리고 이민호 선수 같은 경우는 안 본 지가 더 오래된 투수죠. 그러니까 2021년에 115이닝을 하면서 8승을 했고요. 22년도에 119이닝을 하면서 12승을 했는데 자책점은 5.51로 높기는 했어요. 그래서 세부 지표는 좋지 않았고 23, 24, 25가 뭐 1군 기록이 없죠. 그래서 뭐 잘 할 수 있는 이런 과거의 모습은 있지만 뭐 타팀 팬 입장에서는 너무 오래된 선수 뭐 못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선수가 이민호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하다 보니까 벌써 길죠. 10분이 지났는데 자, 이번에는 하나를 설명하겠습니다. 하나가 폰세 와이스가 떠났어요. 그래서 결국 에르난데스와 오웬 화이트를 영입했고 왕앤청 선수도 선발 로테이션을 돌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폰세 와이스가 떠나면 류현진과 문동주인데 사실 폰세 와이스만의 힘으로 한국 시리즈를 갈 수는 없죠. 정규 시즌도 1위를 오래 유지했던 거는 류현진과 문동주라는 정말 준수한 3선발과 4선발이 있었고요. 5선발 엄상백이 잘 던졌으면 난리가 났던 시즌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5선발인 엄상백이 너무 못했는데 이번에 정우주의 발전, 아시아 쿼터로 온 왕앤청, 거기에 뭐 황준소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던질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엄상백이 갑자기 반등. 왜냐면 그전엔 잘했으니까. 요러면 하나도 충분히 폰세 와이스가 빠져도 좋은 선발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윌켈 에르난데스가 1999년생으로 일단 어리다. 그래서 평균 150 초반의 직구고 최고 구속은 156, 157인데 뭐 어쨌든 싱커,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던지고 제그력이 좋지만 이 패스트볼은 약간 문동주 선수라고 해야 될까요? 구속에 비해서는 구위가 조금 안 좋다. 약간 이런 느낌. 메이저 경력은 없고요. 뭐 이 마이너 기록이 사실 뭐 좀 어렵긴 한데 일단 이 선수가 좋은 거는 23, 24, 25 시즌 106이닝, 120이닝, 114이닝으로 충분히 많은 이닝을 꾸준히 던지고 있는 투수다. 그리고 POPS가 0.778, 0.779다. 이렇게 볼넷률은 뭐 4.11개 3.46으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삼진율은 뭐 그렇게 많진 않고요. 그 다음에 오웬 화이트 선수인데 이 선수 특이해요. 구속이 빠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평균 148에서 150 직구인데 143의 커터와 커브 체인지업 그리고 느린 스위퍼가 주구종이다. 그러니까 스위퍼가 빠르지 않고 뭐 네일 선수랑 와이스 선수보다 느린 스위퍼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스타일은 네일하고 비슷한데 그래서 마이너리그 기록이 좋은데 딱 메이저리그 갈 수 없는 그런 투수다. 메이저리그 경력이 3년 있는데 11.25, 24, 9의 자책점. 그러니까 공이 일반적으로 빠르지 않으니까 메이저리그는 갈 수 없는 그런 투수, KBO 리그에는 적합할 수 있는 투수. 뭐 후라도도 약간 그런 유형이죠. 어쨌든 이 선수도 이닝을 그래도 꾸준히 108이닝, 99이닝, 81이닝 이렇게 던졌다. 그리고 삼진율은 7.91, 7.22개로 적다. 이렇게. 그런데 홈런은 좀 덜 맞았다. 피안타율도 2할 7푼 6리, 2할 5푼 3리다. 그래서 까봐야 한다. 이런 얘기고. 자, 류현진 선수가 사실 나이가 꽤 많죠. 류현진, 김광현, 양현종 선수 나이가 많은데 자, 류현진 선수 되게 재밌습니다. 일단 좌타자 피안타율이 2할 5푼 1리고 우타자 피안타율이 2할 7푼 9리예요. 원래 류현진 선수는 우타자에게 강한 투수였어요. 왜냐하면 체인지업이 메이저리그를 호령할 정도로 메이저리그 우타자도 치지 못했죠. 하지만 직구 구속이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이 체인지업의 효과도 좀 떨어지면서 이렇게 우타자에게 피안타율이 더 높아진 투수가 됐는데요. 일단 류현진 선수 눈에 들어오는 건 9이닝당 볼넷이 1.6개. 이닝은 어쨌든 139이닝을 던졌다는 거. 자, 류현진 선수가 세부 지표는 근데 다 좋아졌어요. 이닝은 2024 시즌보다 2025 시즌이 더 이닝이 줄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닝이 줄어야 최선을 다해서 던질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WHIP 1.21로 좋아요. 지금 구속도 포심 구속이 142.6에서 143.8. 커터가 좋아진 게 제일 커요. 커터 피안타율이 24시즌에 4할 8리에서 25시즌에 2할 6푼 6리. 체인지업도 2할 7푼 4리에서 2할 5푼 9리. 그러니까 슬라이더를 이제 안 던지죠. 그리고 커브도 피안타율이 좋아요. 포심의 피안타율만 24시즌보다 올랐을 뿐 커터, 커브, 체인지업 이 변화구의 피안타율이 전부 다 더 상승하고 있다는 거. 그 얘기는 류현진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요 구속보다는 수싸움과 어떤 절묘한 변화구 컨트롤로 타자들을 잡고 있다. 그래서 피안타율도 2할 6푼 7리로 줄어들었고요. OPS도 0.689로 줄어들었습니다. 세부 지표가 굉장히 훌륭하다. 자, 그 다음에 하나 입장에서는 요 문동주 선수가 있어서 폰세 와이스가 없어도 한번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걱정도 같이 있다. 왜냐? 단 한 번도 규정 이닝을 던진 적이 없어요. 118이닝, 111이닝, 올해 121이닝 던진 게 커리어 하이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을 야구에 갔더니 불펜으로 나왔을 때는 미친 투구를 보여줬다가 그 다음부터는 구속이 떨어지면서 좀 힘이 좀 떨어졌죠. 그래서 문동주 선수 뭐 불펜으로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지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문동주 선수는 무조건 선발로 키워야 되고 피안타율도 좌타자가 2할 5푼 1리 우타자가 2할 3푼 1리로 굉장히 낮죠. 그리고 이 포크볼을 가져감으로써 25시즌에 9이닝당 삼진율이 10개로 확 좋아졌고 9이닝당 볼넷율도 처음으로 2.3개로 낮아졌습니다. 빠른 직구와 최고의 조합은 포크볼이에요,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통하는 변화구는 포크볼입니다. 그래서 문동주 선수는 이 직구가 포크볼이 생기니까 슬라이더, 커브 다 좋아졌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피안 구사율이 2024시즌만 해도 포크볼이 1.5였고 22-23 시즌은 포크볼 없었어요. 근데 올 시즌은 19.5%의 포크볼을 구사율이 올라가니까 피안타율이 포크볼이 1할 5푼, 슬라이더 피안타율이 2할, 직구의 피안타율도 2할 9푼, 커브의 피안타율만 3할 1푼 1푼. 이 포크볼을 던지니까 직구와 슬라이더가 같이 시너지 효과로 살아버렸던 게 바로 문동주 선수의 올 시즌 25시즌이에요. 그래서 26시즌도 충분히 잘 던질 가능성은 높다. 딱 경각골 이슈만 없으면 뭐 굉장히 잘 던진다. 자, 그 다음에 엄상백 선수. 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엄상백 선수가 이게 올 시즌에 우연히 못 던진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게 일단 직구 체인지업 투피치예요. 그런데 그 두 개 다 위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24시즌도 사실은 자책점이 4.88이었습니다. 자책점이 5였다는 거죠. 이닝이 156과 3분의 2 이닝이었을 뿐 뭐 자책점이 그렇게 매력적인 투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엄상백 선수가 내년에 잘 던질지. 대신 자, 하나 이글스는 정우주 선수가 본인은 선발을 하고 싶은데 하나 이글스의 특성상 불펜을 하게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좌타자 피안타율이 1할 6푼 9리, 우타자가 1할 8푼 3리, 거기에 평균 자책점 2.85, WHIP 1.02, 9인당 삼진율 무려 13.8, 말도 안 되는 괴물이죠. 거기에 직구를 77.1% 던지는데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게 정우주의 무서운 점이다. 일본전에서도 난리가 났죠. K베이스볼에서 직구만 던지는데 일본 타자들이 죄다 헛스윙해요. 거기에 커브 들어간다. 자, 커브 피안타율 6푼 7리, 커브 피장타율 1할 3푼 3리. 왜냐? 직구 타이밍도 못 맞춰 죽겠는데 거기다 커브가 들어온다? 타자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거기에 슬라이더도 최근에 가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어요. 슬라이더 피안타율 2할 2푼 6리, 포심 피안타율 1할 7푼 8리.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정우주가 선발로 돌면은 뭐 하나 입장에서 너무 좋은데 2년 차에 갑자기 뭐 5이닝 6이닝을 풀 시즌으로 돌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선발로 돌더라도 많은 경기를 뛰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실제로 선발로 뛰었을 때 3과 3분의 1이닝은 최근에도 계속 잘 던지죠. LG전에서도 그렇고 가을 야구 삼성전에서도 그렇고 K베이스볼 일본전에서도 그렇고 3.1이닝, 3.1이닝, 3.1이닝 던지고 이럴 때는 직구만 던지는 게 아니라 커브와 슬라이더를 적절한 비율로 섞어 던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많이 선발 투수화 되고 있는 투수가 또 정우주 선수예요. 그리고 이 왕앤청 선수는 뭐
되게 높이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뭐 야구 유튜버 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이 일단 본 게 없어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자완인데 154를 던졌고 그리고 뭐 실제로 뭐 좋다 여기 2군 1군 기록은 없는데 뭐 2군 기록이 뭐 116이닝 던졌고 근데 탈삼진율이 좀 적어요. 84개 지금 뭐 승도 2위 자책점도 3위 이런데 이 왕인청 선수는 딱 하나 요게 하나 걱정. 왜냐면 지금까지 100이닝을 던진 게 25시즌이 처음이다. 그리고 116이닝 대 탈삼진이 84 그리고 WHIP가 1.422로 높은 편. WHIP가 막 낮진 않죠. 2군인데 그러니까 뭐 잘 모르지만 까봐야 한다.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SSG 랜더스인데요. 자, SSG 랜더스가 뭐 이게 지금 드류 버하겐 선수 못 오죠 이제. 그럼 화이트, 다케타 쇼타 일단 그러니까 뭐 앤더슨이 떠난 게 좀 너무 커요. 거기다가 일단 김광현 선수 조금 이제 나이가 있어서 힘에 붙이고 문승원 선수가 매력적인 것도 아니고 그러면 김건우 선수가 정말 잘해줘야 된다. 최민준 선수는 얼마나 잘해줄지 아직 모르겠다. 김건우 선수는 그래도 뭔가 임팩트 있는 모습 보여줬고 뭐 전용준, 송현진 선수는 더 모르겠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불펜은 그냥 리그 최강인데 선발은 앤더슨 화이트가 있었을 때는 좋았는데 이젠 잘 모르겠다. 게다가 드류 버하겐 선수도 지금 메디컬 탈락돼서 뒤늦게 구하는 선수가 어느 정도일지 거기다가 다케타 쇼타도 뭐 일단 얘기해보면 화이트 선수가 이닝 빼고는 다 좋아요. 이닝 빼고 9이닝당 삼진율도 9.2개 볼넷율도 2.9개 WHIP 1.15 자책점도 2.87 피안타율 좌타자 2할 2푼 5리 우타자 2할 1푼 6리 직구와 투심성 직구를 던지고 위력적인 직구에 커브, 커터 정말 다 좋아요. 이닝 적은 게 문제지 딱 1선발 밑에 강한 2선발 느낌 그게 화이트 정말 좋았죠. 그리고 그 남아있으니까 실제로 요 트리플 A 기록도 9이닝당 삼진율 아까 한화의 외국인 투수랑 다르게 10점이 넘죠. 지금 9이닝당 삼진율이 홈런도 조금 맞고 그러니까 확실히 앞에 뽑힌 한화 외국인 두 투수보다 마이너리그 기록이 훨씬 좋아요. 훨씬. 그래서 화이트 선수가 확실히 좋은 선수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요 김광현 선수가 이제 좀 에이징 커브가 이건 솔직히 왔다 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 173이닝 168이닝 162이닝을 던졌다가 처음으로 규정이닝 겨우 채웠어요. 144이닝 그리고 자책점도 드디어 5점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직구 구사율보다 슬라이더 구사율이 더 높아요. 이런 게 전형적으로 직구가 약한 투수들의 이제 그 투구 패턴이죠. 직구보다 변화구 비율이 높은 거. 슬라이더는 여전히 위력적일 때는 되게 위력적이에요. 직구 구속만큼 나오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날이 좀 많다는 거. 그래서 체인지업과 커브를 던지지만 그다지 위력적이진 않다. 세부 지표도 뭐 WHIP도 계속 올라가고 볼넷은 조금 주는데 피안타율이 좀 많이 높아졌다. 그래서 일부러 피안타율을 안 올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다케타 쇼타 선수가 정말 대단해요. 왜 대단하냐? 이 일본 리그를 정말 평정했던 그런 선수예요. 국가대표고. 근데 최근 2년간 1군 기록이 없어. 그래서 몰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이 선수가 어떻게 던질지 알 수가 없다. 보통 이런 경우는 일반론적으로는 못 던지는 게 일반론적이에요. 보통 일반론적으로. 제가 아까 뭐 LG 트윈스에 김윤식, 이민호도 와가지고 갑자기 잘 던진다 라고 말을 안 하는 게 일반론적으로 이렇게 부상이나 뭔가로 문제가 있어서 쉬었던 선수가 갑자기 와서 잘 던진다? 일반론적으로 확률이 성공 확률보다는 1년 차에는 실패 확률이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요 김건우 선수는 그래도 조금 기대할 만하다. 일단 이 선수가 9이닝당 볼넷율이 9.8, 12.0이었다가 올 시즌 6.7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을 야구랑 마지막에 보여준 임팩트가 좀 크다. 직구에 체인지업 그리고 슬라이더를 던지는데 체인지업을 좀 더 잘 던져서 그러는지 우타자 피안타율이 1할 8푼 좌타자 피안타율이 2할 8푼 6리입니다. 그런데 좌타자도 또 되게 잘 잡았어요. 마지막에는 자책점도 3.8이고요. 무엇보다 요 기아전 5와 3분의 1이닝
12개의 탈삼진, 피안타율 6푼 3리. 시즌 전체 피안타율도 2할 2푼밖에 안 되고 삼성전에서도 가을 야구에서 겁나 잘 던졌죠. 그러니까 김건우 선수는 그런데 지금까지 어쨌든 요 1군에서 던진 이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갑자기 이 선수가 내년에 뭐 150이닝 뭐 이렇게 던지긴 쉽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래도 준수한 선발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문승원 선수는 이제 한계에 좀 다다른 게 아닌가 싶어요. 올 시즌 그래도 5.13으로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 커리어 내내 5.11, 5.23, 5.13 최근 4년 동안 그래도 이닝은 105이닝 던졌으니까 좋은 거고 삼진율이 5.2개로 이제는 삼진 그러니까 타자를 압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직구가 144,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던지는데 좌타자 피안타율 2할 6푼, 우타자 피안타율 2할 8푼 노래.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애매하죠. 그래서 경쟁해야 된다라고 감독님도 얘기한 거죠. 그래서 다케다 쇼타가 선발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김광현 요렇게 김건우 선수 요렇게 들어가는 거고 요렇게 그리고 이제 문승원 선수가 이제 애매해진 거죠. 하지만 뭐 돌겠죠. 김건우 선수도 풀타임 선발 경험이 없으니. 그러니까 최민준 선수는 사실 더더욱 물음표다. 좌타자 우타자 피안타율이 뭐 2할 8푼 7리 2할 9푼 1리 직구 평속도 142 뭐 이렇게 그래서 올 시즌 뭐 이렇게 3.97 이게 커리어 하이예요. 65이닝 2022년 68과 3분의 1이닝 3.95 그러니까 약간 그냥 뭐 스윙맨인데 가끔씩 선발로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송영진 선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쭉 5점대 5.83 직구 평속 143, 좌타자 피안타율 2할 8푼, 우타자 피안타율 3할 4푼 4리 이렇게 제가 전체적으로 다 알아보기 때문에 일단 뭐 5선발만 딱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올 수 있는 선발까지 다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 라이온즈인데요. 후라도가 남아있는 게 너무 크죠. 그리고 맨매닝 선수는 과연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궁금한 선수. 자, 후라도 선수. 이 삼성에는 2명의 이닝 먹는 괴물이 있죠. 외국인 선발에는 후라도, 국내 선발에는 원태인. 둘 다 이닝 최고로 많이 먹는 그런 이닝 괴물이죠. 후라도 무려 197이닝. 원태인 160, 뭐 6과 3분의 1이니까 167이닝. 거기에 자책점도 라이온즈 파크 쓰는데 2.6, 3.24. 자, 가라비또도 나쁘지 않았는데 한 단계 더 레벨업을 위해 가라비또에서 맨매닝으로 교체했고, 자, 최원태 선수가 가을 야구에서 좀 심상치 않은 모습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과연 최원태의 사용법을 아는 강민호 선수가 최원태를 코디 폰테로 바꿔줄지.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5선발 경쟁은 좌승현 선수와 양참석 선수 정도. 그 다음 후보가 딱 누가 대기하고 있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6명으로 5선발 정도 하는 이런 느낌인데, 자, 일단 후라도 선수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말이 안 된다. 라이온즈 파크를 썼는데도 이닝이 더 늘어났고 WHIP도 1.08로 커리어 즉 계속 좋아지고 있어. 계속. 볼넷률도 엄청 줄었고 좌타자 우타자 가리지 않고 피안타율이 낮은데 좌타자 피안타율이 2할 4푼 9리, 우타자 피안타율이 2할 2푼 8리. 직구와 투심을 던져서 라이온즈 파크지만 땅볼 유도를 많이 하고 체인지업 기가 막히고 슬라이더를 던지다가 커터로 바꿨고 중간에 되게 많이 바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커터가 24시즌에는 거의 안 던졌는데 25시즌에 커터를 13%까지 늘렸습니다. 그게 또 신의 한 수가 돼요. 정말로 여러가지 지금 능력에서 정말 많이 너무 잘 던진다 라는 얘기. 그리고 놀라운 게 그렇게 이닝을 많이 던지는데도 후반기가 전반기보다 더 잘 던졌어요. 그리고 가을 야구에서도 2번은 더 잘 던져. 그 야구 주머니를 가을 야구에 3번째 등판하기 전까지는 충분했는데 중국집 음식이 좀 부족했나? 가을 야구 3번째에서는 좀 못 던졌다. 그래서 올 시즌은 과연 어떻게 던질지 더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요 웨인 무려 메이저리그에서 1라운드 선수예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1라운드였고 실제로 메이저리그 경력도 나름 있었고 화려해요. 최고 158을 던지고 이렇게 지금 메이저리그 경력이 화려해요. 3점대 자책점을 2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24시즌 좀 안 좋았고 지금 WHIP도 2022, 2023은 1.17, 1.03 정말 메이저리그에서도 어린데 잘 던졌어요. 1라운드 선수인 만큼. 그런데 어쨌든 트리플 A에서 제구 갑자기 안 돼요, 이 선수가.
그래서 피안타율이 2할 3푼 1리. 근데 피안타율은 높지 않아요. 이 선수가 왜냐하면은 구종을 중간에 바꾸면서 제구가 흔들린 것 같아. 이 선수가 이제 던지던 구종이 있었는데 그 구종을 중간에 바꿨거든요. 그래서 맨매닝 선수가 이렇게 제구가 흔들려서 24, 25 시즌은 안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위는 좋아서 피안타율은 낮다. 지금 메이저리그 통산 4시즌에도 피안타율은 2할 4푼 9리밖에 안 됩니다. WHIP도 1.29밖에 안 돼요. 부진했던 시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9위만큼은 확실하다. 과연 삼성에서 반등할 수 있을지. 기본적으로 익스텐션 자체가 워낙 긴 선수라 성공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태인 선수. 원태인 선수도 지금 요거 커리어 하이입니다. 왜냐하면 이닝이 166이닝이고요. WHIP가 1.1로 커리어에 가장 낮아요. 그 이유는 9이닝당 볼넷률이 1.5개로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21시즌을 커리어 하이로 볼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자책점이 3.06으로 가장 낮았고 158과 3분의 2이닝인데 저는 25시즌을 커리어 하이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166과 3분의 2이닝을 던졌고 실제로 21시즌보다 가을 야구 등판 기록도 어마어마하죠. 2경기를 또 너무너무 잘 던졌죠. 그래서 원태인 선수가 심지어 투심까지 뭐 익히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직구, 슬라이더, 가뜩이나 좋았던 체인지업, 커터도 워낙 높은 쪽에 잘 던지지 좌타자, 우타자를 가리지 않고 2할 4푼 9리, 우타자 피안타율 2할 6푼 5리. 자, 그런데 이거는 어디서 이룬 결과다? 라이언즈 파크에서 이런 결과다. 이게 대박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태인은 사실 기록 그 이상으로 봐야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다. 정말 대단한 국내 1선발이죠. 그냥 지금은 현재. 그리고 이 최원태 선수가 아무튼 신기합니다. 자책점이 뭐 3.75, 4.3, 4.25, 4.92. 그런데 이거는 라이언즈 파크를 썼기 때문에 자책점이 올라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선수가 뭐가 신기하냐면 손재주가 좋아요. 입단했을 땐 직구 던졌다가 그 다음에 투심 던졌다가 안 되니까 다시 직구 던지고 체인지업도 던졌다가 커터도 어느 해에는 던졌다가 안 던졌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구종이 직구, 체인지업, 커터, 슬라이더, 커브, 투심 되게 다양합니다. 본인만의 레파토리. 솔직히 체인지업이 제일 좋아서 체인지업 많이 던진 날은 전부 다 잘 던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강민호 선수가 사용 설명서를 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보다 오히려 세부 지표는 더 좋아졌어요. 24시즌보다 WHIP 똑같고요. 삼진율 7.3개에서 7.9개로 늘었고요. 볼넷률도 4.0개에서 3.7개로 줄었거든요. 피안타가 2개밖에 더 안 많아졌을 정도로 피안타, 피홈런이 좀 많았는데 이거는 뭐 이제 라이언즈 파크를 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세부 지표에서는 큰 차이는 없고 라이언즈 파크 쓰니까 방어율이 올라갔다 이런 느낌? 그리고 어쨌든 가을 야구에서 뭔가 보여줬으니까 그래도 좀 뭔가 있지 않을까? 가을 야구에서 한 번도 아니라 2번 보여줬으니까. 좌타자, 우타자 피안타율도 원태인 선수보다 높지만 좌타자 2할 6푼 7리, 우타자 2할 7푼 5리로 그렇게 높지는 않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삼성의 문제점이죠. 5선발. 자, 좌승현 선수 솔직히 말해서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 자책점도 올라갔고 삼진율은 줄었고 볼넷률은 늘었고 직구 평속이 139고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을 던지는데 좌타자 피안타율이 3할 7푼 3입니다. 좌투수인데 우타자 피안타율 2할 5푼. 과연 살아날 수 있을지. 입단 초에는 막 강속구도 던지고 그랬는데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양참석 선수. 자, 지금 보시면 63이닝으로 사실 이닝 수가 적기는 해요. 63이닝이니까 많이 적죠. 자책점이 3.43, WHIP가 1.37, 그리고 9이닝단 삼진율은 6.4, 볼넷률은 2.7개인데 모두의 이 생각에는 그게 있죠. 이 좌승현 선수가 나오고 뒤에 나와서 6과 3분의 1이닝 이 노히트 노런 요게 다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양참석 선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실제로 뭐 슬라이더도 괜찮고 일단 투심을 던져서 좋아요. 라이온즈 파크를 쓰는 선수들은 투심을 던지면 무조건 좋죠. 왜냐하면 땅볼 유도가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좌타자 피안타율 2할 9푼 6리, 우타자 피안타율 2할 6푼 1이라 사실 양참석 선수를 믿고 쓸 수 있는 5선발로 보기에는 아직 어렵다. 그래서 둘의 경쟁 체제가 필요하다. 양참석 선수와 이렇게 좌승현 선수가 누가 5선발이냐? 뭐 사실 돌아가면서 할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예상이고요. 거기에 뭐 이렇게 뭐 이번 라운드에 뽑힌 뭐 직구는 직전감이다.
뭐 장찬희 선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삼성 라이온즈 팬분들 중에서는 기대를 많이 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뭐 두산의 최민석 선수 같은 경우도 의외로 77이닝이나 던지면서 선발 로테이션을 도는 투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7과 3분의 2이닝 노히트 피칭도 고교 시절에 봉황기 대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스프링 캠프에 합류할 정도로 기대받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걸 뭐 상수로 두긴 어렵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비 전력이 요 정도 있다.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야 이거 뭐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한번 끊어야겠네요. 삼성까지 한번 하고 지금 35분이 이미 35분이 지나서 한번 끊고 요 NC부터는 조금 더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저도 준비한 게 많고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이 선발 투수 영상 얘기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의견 궁금하니까 언제나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1부입니다. 2부도 있어요.